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일본은 슬슬 이제 꽃도 피고 봄이 오려고 하다가 오늘은 또 눈이 왔어요. 슬슬 이제 꽃샘추위 시기긴 하죠. 참고로 일본어로 꽃샘추위는 하나비에라고 합니다. 무튼 오늘은 SOS 긴급 상황에 관련된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든 다른 나라든 외국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물건을 도둑 맞았거나 분실했을 때겠죠. 특히 지갑이나 여권처럼 중요한 물건을 특히 지갑이나 여권 같은 중요한 물건을 분실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코방에 가서 훈시츠도도케를 제출해야 돼요. 이 코방은 조그만한 파출소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조금 큰 역 근처에는 대부분 있어요. すいません、パスポートをなくしたんですけど、すいません、財布をなくしたんですけど, 이렇게 뭔가를 잃어버렸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 알아서 훈시츠도도케를 작성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본인의 부주의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훈시츠, 도둑 맞았을 경우에는 도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방을 도둑 맞았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すいません、あそこのカフェでカバンを盗まれたんですけど, 저쪽 카페에서 가방을 도둑 맞았는데요 라고 말하면 돼요. 그리고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시단 데스케도 라든지 항상 말을 흐리잖아요, 말끝을. 근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례한 거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가방을 盗まれました. 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좀 딱딱 끊어지는 문장으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딱딱한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해도 무례한 거는 전혀 아니에요.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편이죠. 그래서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진이나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하는 날에는 이렇게 방송이 나오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訓練、こちらは防災センターです。ただいま10階の探知機が作動しました。3階へ避難してください。なお、エレベーターは使用できません。避難の際は慌てず3階所地震が出るので落ち着いて行動してください。 만약에 본인이 있는 건물에 지진이나 화재가 일어났으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안내방송에 따르면 돼요. 방금 영상에 나온 표현 중에 엘리베이터와 시요 데키마센, 3階에避難してください. 이 두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특정 피난 장소에 있어야 신속하게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피난을 뜻하는 희난, 이 단어는 꼭 외워두도록 해요.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표현에는 建物から離れてください. なるべく高いところに逃げてください. 지진이 일어나면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가방 같은 물건으로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방송의 지시에 따르면 돼요. 무조건 건물 밖으로 나가도 안 되고 그렇다고 건물 안에 숨어 있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방송의 지시에 따르는 게 좋겠죠.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한 높은 곳으로 도망을 쳐야겠죠. なるべく高いところに逃げてください. 이 니게루는 도망치다 라는 단어예요. 이 헤이를 뜻하는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는 쓰나미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발음은 쓰나미, 쓰나미입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그 외에 자연재해 관련된 단어로는 야마가시, 고즈이, 타이프 정도가 있어요. 여행 중에 다치거나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벼운 증상이면 근처에 있는 약국에, 많이 아프거나 하면 병원에 가야겠죠? 여행자는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공항에서 출발 전에 여행자 보험을 들고 오는 게 좋겠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은 시한노크스리 시판약이라고 합니다. 시판약 중에는 가장 많이 사는 게 이타미도메, 이구스리, 알레르기 구스리 정도가 있겠네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때는 간단하게 자기 증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
두통, 頭痛, 감기, 가제, 독감, 인플루엔자, 줄여서 인플루. 체했을 때, 막 더부룩할 때. 이모다레, 두드러기, 진머신, 기침, 새끼, 재채기, 쿠샤미. 이 정도만 알아둬도 충분한 것 같아요. 어제부터 계속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심해요. 昨日からずっと頭が痛いです. 배탈이 났어요. お腹を壊しました. 근데 배탈이 났을 때는 뭘 먹었는지 설명을 덧붙이는 게 좋겠죠. 今朝お寿司を食べたんですが、ずっとお腹が痛いです.食あたりだと思いますが. 이거는 일본에 여행 오신 분들이 은근히 자주 겪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배탈이 나다는 오나카오 고와스. 직역을 하면은 배를 부수다지만 배탈이 나다 라는 뜻이에요. 쇼크아타리는 식중독을 말해요. 뭘 잘못 먹었을 때.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진찰받았을 때 대화를 들려드릴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겠죠. たりとかするんですけど、昨日はちょっとやばくて、食べると症状が強くなりますか、空腹の時の方が楽もし、で昨日は夜ご飯をなんかアイスとかそれも全部吐いたりとかして、毎回吐くわけではない。毎回ではないんですけど、たまにちょっとたまにね、定期的に睡眠薬を飲んでるんですけど、それを飲まないと眠りが浅くてすぐ起きちゃうんですよ。で毎日 2,3 時間ぐらいしか寝れなくて、でそうなるとなんか食べたら胃もたりしたりとか、そういうのをずっと繰り返し、今こう胃薬とかは飲んでない？飲んでないです。胃もたれって痛いっていうよりも、痛いっていうより気持ち悪い。気持ち悪い。もともと胃は弱い方。弱い方です。でも内視鏡を去年の今頃1回やったんですけど、特にひどい症状とかはなくて、炎症はちょっとあるよっていう話は聞いたんですけど。わか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ちょっとまた夏休みまでお待ちください。 네, 대화가 되게 길고 빠르죠. 근데 대부분 일본인들은 이런 스피드로 대화를 한다는 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표현만 몇 가지 짚어볼게요. 定期的に睡眠薬を飲んでるんですけど、定期的に睡眠薬を飲んでるんですけど, 정기적으로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요 라는 표현이에요. 한국에서는 약을 먹다라고 하죠. 근데 일본어는 무조건 마시다에 노무를 써요. 왜냐면은 알약 같은 경우에는 물로 이렇게 삼켜서 넘기잖아요. 그래서薬を 노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먹는 약은 노미구스리, 바르는 약은 누리구스리, 안약은 매구스리라고 합니다. 인공 눈물 있죠? 그것도 그냥 매구스리라고 해요. 그리고 약을 먹고 있는데요 라는 표현은 지금 당장만 먹은 게 아니라 전부터 지금까지 먹어오고 있다. 즉 현재 진행형의 테이루 표현을 썼죠. 그래서 너인데 이른 데스케도가 되어야 정상이지만 제가 아까 너인데른 데스케도 라고 이를 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너무 길어서 그래요. 테이루형의 이는 굉장히 생략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하고 있어? 이마 나니 시테르? 지금 밥 먹고 있어? 이마 고한 타베테르. 정석대로 하면 나니 시테이르 고한 타베테이르가 되겠죠. 근데 기니까 이는 그냥 생략하고만 말을 해요. 네, 오늘은 긴급 상황에 쓸 수 있는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이걸로 이제 보이는 일본어 회화 강의는 끝이 났네요.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쓰이는 그런 대화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쉽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공부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표현이라든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아무튼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본어 기초 회화를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다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皆さん本当にお疲れ様でした。じゃあバイバイ。마지막이라니.